삭막해 보이지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도시. 태어난 곳, 사는 곳이 달라도 신나는 체험과 색다른 즐거움으로 찾아온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광주. 광주에는 언제나 즐거움이 넘친다. 처음 왔는데 마치 이거 하길래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완전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It's really fun. I'm having a great time. And it's a good way to cool off in the hot weather. 인구 149만. 남도의 교육, 문화, 행정의 중심지 광주광역시. 대도시의 떠들썩함과 즐길거리가 많지만 광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오래된 주택가와 좁다란 골목길이 있는 양림동. 어떤 이들은 근대 건축의 매력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아기자기한 골목길로 몰려든다. 하지만 단지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술가들. 어떤 음악가는 이곳을 소재로 작곡을 하고 양림동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숨결들을 이 음악 한 곡 한 곡을 담고 싶었습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이장호. 그도 이곳에서 살았던 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와 수년간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광주에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곳을 통해서 한국의 소위 사랑의 역사가 전달됐으면 합니다. 양림동에 쏟아지는 관심. 40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강아지마저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캐릭터 상품이 되었다. 저희 동계비를 보려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원대한 꿈을 품고 저희 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보기에는 평범하고 오래돼 빛바랜 마을 양림동. 과연 이 마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주화 인권의 도시로 불리는 광주. 평등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무등산 위로 해가 떠오르면 양림동에는 햇살이 가득하다. 광주시의 95개 동 가운데 하나이자 0.68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한적해 보이는 작은 동네 양림동.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한국에 가볼 만한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양림동.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근대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 시에서는 특별히 남구 관광청을 조직해 하루 2차례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양림동에서 역사적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역사 동아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저기가 양림제가요. 저기 가봐. 여가 있어요. 여기서 여 길로 들어가고 양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지도를 손에 들고 보물찾기를 하는 모습은 양림동의 흔한 풍경이 된 지 오래. 양림동에는 근대 건축물 외에도 이색적인 볼거리가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펭귄 마을. 좁다란 골목길 곳곳을 채운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골목길을 걷다 뜻밖의 보물 같은 장소를 만나게 되는 것도 양림동의 매력.
골목길 끝에 자리한 동네 미술관에서 느끼는 차 한 잔의 여유는 왠지 모를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되게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카페도 있고 제가 직접 뭐 간단하게 와볼 수 있는 곳이라서 가볍게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언니 여기 가시면 네. 왼쪽으로 가면 돼. 네.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간의 흔적들이 공존하는 양림동.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인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양림의 수많은 옛 이야기를 만난다. 분위기가 되게 옛날 느낌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막 근대 건물이랑 한옥들이 막 섞여 있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책에서만 보거나 수업으로만 듣던 역사가 아닌 직접 여기 와서 체험을 하니까 좀 더 역사가 나와 가깝게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공주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저와 함께 양림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까? 대표 공연인 1930 모단걸 다이어리는 격변의 시대를 산 당시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연극. 이날의 무대는 마을 곳곳 카페와 문화 공간들이다. 장소 특정형 연극이라고 양림동 일대에 있는 근대 가옥과 양림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가 분들의 작업실을 무대로 활용해서 만든 옴니버스 연극입니다. 이동하며 즐기는 독특한 공연의 매력에 꽤 늦은 시간임에도 참여하는 이들의 반응은 뜨겁다. 나는 갈치요. 당신의 마음을 갈취할 것이오. 나는 바다요. 이런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어땠어? 지난해 3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양림살롱. 관객에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활동 무대를 제공하며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좁다란 골목길 따라 펼쳐진 아기자기한 재미들에 사람들의 발길은 양림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양림동 처음 와봤는데 친근한 분위기랑 약간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좀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좀 되게 색다른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만족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에서 꼭 한번 가봐야 할 관광 명소로 떠오른 양림동. 그러나 사람들이 양림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처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근대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발자취. (1900년대) 초 양림동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들이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이곳을 처음 찾은 유진 벨 선교사는 1895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조선 제물포에 도착했고 서울을 거쳐 호남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남장로교는 이쪽 호남 쪽,
그다음에 북장로교는 저쪽 경상도의 영남 쪽으로 하고 남장로교는 이 호남 쪽으로 이렇게. 남장로교가 호남에서 선택한 선교 지역은 광주 양림리. 1900년대 초반 광주 선교부. 1904년의 12월 유진벨 선교사가 광주로 이사 오면서 양림동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랜 여정 끝에 양림에 도착한 선교사들. 취수가 용이한 곳에 집을 짓고 살던 당시 조선 사람들의 눈에는 물 구하기 힘든 언덕에 벽돌로 집을 지은 벽 안의 선교사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1904년 12월 25일) 선교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이웃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광주에서 선교사들과 이웃들이 함께하는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유진벨 목사의 선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뇨한 박사. 그는 광주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인 유진벨 목사의 후손이다.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북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패배한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식민지의 근성이 없고 물론 종교를 전파하러 왔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화기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여성 교육, 또 뭐 일반 교육, 그 다음에 병원. 상당히 낮은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마찰이 없고 오히려 호남 사람들이 쉽게 그분들을 이렇게 안아서 호남과 같이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나쁜 일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지역민과 함께했던 선교사들. 그들이 선교 활동과 함께 힘쓴 것은 의료봉사였다. 1905년 의사인 놀란 선교사가 광주에 오면서 재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가 시작됐다. 당시 조선은 콜레라 같은 전염병에도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갈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 선교사들은 그런 이웃들을 위해 의료 활동에 전념했다. 그들은 천형으로 여겨졌던 나 환자의 구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고 나 환자 치료는 물론 완치한 환자들의 자활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1908년에는 광주 최초의 사립학교인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개교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의료와 교육 활동이 선교의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당시 선교사들은 선교 목적만이 아닌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가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린 엘리자베스 쉐핑이다. 누구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다큐 영화로 제작되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 파견된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에 선정된 서서평 선교사.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녀의 삶을 영상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는 편이었고 사진 몇 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들을 찾아다니고 또 해외로도 자료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너무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더 생생하게 전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재현 드라마라는 요소를 넣어서 다큐 영화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4월 3일 광주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 영화 서서평의 첫 시사회가 열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광주이기에 더욱 특별한 자리. 광주 시민들의 관심도 남달랐다. Elise Johanna Sheffing, who was a missionary to Korea. 미국 남장로교 선교 역사에 있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선교사 서서평. 한 여인의 슬픔과 한 선교사의 강인함이 절절했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묻혔다. 독일에서 태어난 서서평은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버림받는다. Joe's son needs medical professionals. 간호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서서평.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줄 수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한 서서평. 그녀는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고 13명의 고아와 한센병자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보살폈다. 그런 그녀가 남긴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한마디. 잔잔한 여운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서 한 여인의 삶이 참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귀하게 헌신할 수 있었고 저렇게 많은 파급력을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늘 섬기라는 이 말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양림동에 뿌리내린 근대교육. 배움에 목말랐던 지역 학생들에게 신학문과 기술이 전수됐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전한 것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였다.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독학교 학생들. 지금도 매년 3월이면 수피아 여고 학생들은 1919년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물에 막 들어서시면 첫눈에 띄는 게 우리 동창회 주관으로 만든 3.1운동 기념비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23명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2명은 그 당시 선생님이시고 21명은 학생인데, 그 당시 우리가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교성이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기념비에 세워진 23명은 누구냐? 예, 재판까지 받고 옥고를 치르신 분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그 21명의 학생 중에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시 나이가 15살이었답니다. 15세 소녀 최경애. 근데 그분은 그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의해서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숙사에서 밤에 창문에다가 담요를 치고 속치마에 있는 그 하얀 속치마에다가 태극기를 그리고 또 낮에 무등산에 올라가서 큰 그 신우대 그 태극기 기봉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이것을 잘 이어받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3.1 만세운동. 그 당시 조선은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 암울한 시기에 낯선 땅, 양림을 찾아와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 조선인들과 함께한 선교사들. 지금도 그들은 양림동산에 머물고 있다.
일제의 침탈에 고통받는 조선에서 선교사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빛과 희망이었다. (1923년) 미국 내슈빌에 있는 남장로교에서 간행한 광주 코리아란 책자에는 이런 시가 실려 있다. 아름다운 무등산을 바라다보고 있는 양림동. 산자락에서 흘러내린 맑은 시냇물 따라 넉넉한 농토를 가꾸며 살던 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를 칭송하는 비를 세우고 그의 충견까지 기리던 마음 너른 사람들이었고, 양림동에 들어온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달랐던 벽안의 선교사들을 감싸 안았다. 양림동은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1600년대에 효자로 소문난 정엄 선생과 예조 판서를 지내신 정만종 선생님이 살았던 곳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무등산이 바라보이고 앞에 맑은 시내가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진 광주. 그러나 선교사들이 광주에 온 시기는 고난의 시대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농민들에게서 강제로 땅을 빼앗고 농민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목숨을 잃었다. 광주천 건너 광주 중심가. 일본인들이 총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맞섰던 선교사와 조선인 신도들은 감옥에 갇혔다. 양림동은 그 장소, 그 자연 경관, 그 건물들이 보물이 아닙니다. 양림동은 예를 하나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투옥돼 가지고 일본 사람 밑에서 엄청 고생한 떼제베 선교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내가 끝까지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일제한테 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림동은 사람이 보물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산 선교사들. 그들은 이 땅에 교육과 의료라는 씨앗을 뿌렸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었다.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비록 세상에 이름난 부자도 명예를 쫓는 정치인도 없지만 양림동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거린과 나환자의 대부였던 오방 최홍종 목사.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며 소외된 여성을 위해 살았던 조아라 여사. 그리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한 수많은 활동가들을 배출해냈다. 선교사 묘지 인근 사직산 자락에 자리한 충현원. 이곳은 한국전쟁 전후 버려진 젖먹이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던 현장이다. 네, 충현원은 한국 전쟁 전후에 나라가 이제 어려워져서 자기 식구 막 태어난 아이들을 이불 덜기 위해서 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젖먹이 고아들을 우월순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돌보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철수하면서 우리 설립자 충현원 설립자님께 함께 가서 살자고 했지만 사양하고 오히려 선교사님 집을 빌려주십시오 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젖먹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곳이 충현원입니다. 전쟁 이후 늘어만 가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까지 챙겼던 충현원. 양림동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향해 항상 가슴 따뜻한 이들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양림동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1905년 재중원으로 출발해 지역 최초로 현대 의료를 시작한 기독병원. 고통받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헌신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세계 각지로 찾아가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심코 지나치는 양림동의 풍경. 그러나 한 발짝 다가가 보면 사랑과 나눔의 흔적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엔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양림동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림동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가도 이곳에서의 마음 따뜻한 기억들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양림동은 삶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양림동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예술인촌. 좁다란 길에도 이곳을 거쳐간 이들의 옛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양림동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온 두 예술가가 옛 추억 찾기에 나섰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황석영. 맞아요. 예, 철길 넘어 여기 가면 철로 나왔거든요. 철로 넘어가면 황석영이가 있었는데 예. 황석영이가 여기서 한 2년 살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 네, 황석영 어머니가. 네. 소설가 황석영 씨가 광주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시기는 1980년. 30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 그 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레 옛 기억이 떠오른다. 이 동네가 참 이렇게 재미있는 문인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구창환 선생님, 예. 교수, 예.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년 예. 하시고, 그분 여기 계셨고, 여기 이제 옥교에 가는 언덕길입니다. 이 길이 참 좋았어요. 양림동에서 자란 두 예술가. 지난해에는 양림의 정신을 날리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열기도 했다. 근데 그때는 한옥이었는데. 이거 새로 지었. 네, 새로 지었구나. 네. 교수님이 언제나 여기 청소 담당이었죠. 네. 이분이 지방 전남대. 언제 이리도 변한 것인지 길이라도 그대로 남아있어 다행. 양림동에는 이상하리만큼 유명한 학자와 문인들이 많았다. 소설가 문순태 스승인 다형 김현승 시인도 빼놓을 수 없는 양림동의 인물. 아버님이 여기서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때 김현승 선생님이 숭일중학교에서 교편 잡으셨어요. 예, 교감쌤. 아,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네. 교회 아래 언덕 아래가. 고독의 시인으로 불리는 다형 김현승.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부모님이 계신 양림동에 머물며 교육자이자 시인으로 활동했다. 김현승 시인을 비롯 양림동에 기거했던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에게 양림동산은 예술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산책로이자 사색의 공간이었다. 두 사람에게도 이곳은 추억의 장소. 아, 그럼요. 김현 선생님이 좋아하신 숲이 바로 여기를 녹색의 장원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녹색의 장원. 녹색의 장원 이 길을 좋아하셨고 또 하나는 전남대학교의 농대 그 숲길, 그 마로니의 숲. 양림동은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선교의 정신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던 마을이에요. 근데 그 예술가들도 각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니면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도 모여서 작업했던 데인데요. 예를 들면 음악가로는 정율성, 그 다음에 동양의 그 차이코프스라고 하는 정추 선생님, 그 다음에 아동 음악가였던 정근 선생님, 그리고 소설가로는 뭐 문수대 선생님이라든가 황석영 선생님, 또 시인으로는 김현승 시인, 또 이수복 시인, TV 드라마 작가는 조소혜, 뭐 이런 그 문인들도 계시는데 또 화가도 많이 써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광주에 지금 원로로 계시는 황영성 선생님께서 양림동 오거리에 그 1970년대에 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영산강의 화가인 이강하 선생님도 그 기독교 병원 아래에 살고 계셨고, 뭐 저도 이제 양림동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양림동은 참 어느 한 가지의 어떤 예술의 장르보다는 모든 예술이 서로 여기서 탄생되고 놀고 여기서 예술이 만들어진 그런 참 아름다운 데죠. 그것은 아마 이 자연 환경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어떤 정신이 바탕이 돼서 많은 예술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네요. 양림의 자연과 그곳에 자리한 선교사들의 사택 또한 지역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키우고 양림을 찾는 이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이다. 양림동에서 자신의 대표작 징소리를 집필한 소설가 문순태. 그는 지금 양림동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을 떠올릴 때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진다. 제가 볼 때 양림동은 깨어있는 마을,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깨어있는 마을,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3.1운동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광주학생 독립운동과도 관계가 있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선교사촌이 이루어져서 이 선교사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재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 나눔,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림동이 그냥 좋은 사람들 사는 곳,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런 것에 끌렸어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금 특이한 마을 양림동.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기를 꿈꾸는 마을이지만 이런 마을에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양림동에서 태어나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흔치 않고
한 번 이사 오면 20-30년 사는 것은 기본인 마을. 시간은 흐르고 도시의 모습은 변해가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 남은 양림동. 주민들은 나이 들고 젊은이들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찾아 떠나버린 곳. 동네도 주민들 마냥 나이를 먹고 집들은 하나씩 비어만 갔다. 하지만 빛바랜만 가득한 양림동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버려진 집에 불이 나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칠도 하고, 칠도 칠하고, 그리고 시계 걸고 액자 걸고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화재로 방치된 빈집이 보기 싫어 버려진 생활용품을 장식하기 시작한 김동균 씨.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재밌다며 힘을 보탰고 하나둘씩 걸리기 시작한 생활용품은 골목길을 특이한 전시장으로 바꿔놓았다. 이색적인 볼거리의 골목길이 독특하고 재밌다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양림동의 명소가 되었다. 평소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로 잘 골목을 꾸며놓은 것 같아서 되게 그게 감명 깊었어요. 네, 이쁘고 좋아요. 마을 촌장인 김동균 씨가 뒤뚱뒤뚱 걷는 마을 어르신 뒷모습을 보고 붙인 이름 펭귄 마을. 귀엽고 친근한 애칭 덕분에 평일에도 멀리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많다. 펭귄 마을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을 입구 조그만 텃밭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치유의 정원이 만들어졌고 공공기관에서는 꽃을 지원해 마을의 변화에 동참했다. 버려진 땅에 정원을 만들고 같이 동참하고 가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또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자체와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 참가하는 이들은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에 마음이 흐뭇하다. 자원봉사하는 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꽃을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보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일 중 하나만 주세요. 1일 아니 힐링 정원에서 출발한 마을 가꾸기는 골목 구석구석을 화사하게 바꿔놓았다. 쓰레기가 쌓이기 쉬운 공간에는 미니 정원들이 만들어져 오가는 행인들을 미소 짓게 했다. 작은 노력에서 비롯된 마을의 다양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양림동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발전이 너무 없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펭귄 마을이 되면서 양림동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관광객들도 찾아오시고 또 더불어 또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또 그렇게 안 올라가던 양림동 집값도 조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시사철 꽃과 즐거움이 가득한 양림동 펭귄 마을. 이곳의 가장 큰 변화는 떠나갔던 주민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양림동을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지금 여기 살아보니 이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도심 속에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을 주민들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고요. 펭귄 마을의 변화는 양림동으로 퍼져나갔고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보다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는 주민들 개개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양림동 주민들은 공동으로 모여 청소하는 날도 정하고 골목길을 걸으며 구석구석 버려진 쓰레기들을 치운다. 더욱 밝아진 양림동. 깨끗해진 환경만큼 주민들의 기쁨도 크다.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우리 동네가 예전에는 많이 조금 지저분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깨끗해지고 마을을 발전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양림동의 큰 변화. 이곳에서 창작 활동에 열중하던 예술인들도 주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골목길 끝, 예술가가 사비를 털어 만든 작은 미술관. 개관한 지 1년 만에 양림동 골목길의 명소가 된 한의원 미술관은 누구든 무료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양림동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작년 될 때까지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근대 역사 마을이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사랑이 깃드는 곳이고 이러한 곳에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그 미술관이 있으면 쓰겠다 생각을 해서 미술관이라는 것은 기존 미술관과 달리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던 한옥을 개조한 동네 미술관. 이곳은 단순히 그림만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닌 찾아온 이들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 보통 큰 미술관에서는 그 작품이나 뭐 작가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오면서 보니까 마을 안에 이 작품이 녹아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모임 장소, 찾는 이들에게는 편안한 쉼터. 예술가들에게는 열린 무대가 되는 작은 미술관. 이런 다양한 매력에 문을 연 지 1년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런 골목길 끝에 있는 이 마을 미술관에 그 작은 힘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가장 편하게 오고 가장 낮은 미술관, 그런 것들이 뭐 광주라든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 예술이 진정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양림동 근대예술여행. 그 거점 가운데 하나인 한의원 미술관에서 관광객들은 양림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든다. 분이 유명한 분이 저희 잘 몰랐는데 사실 여기서 보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양림동의 화가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양림의 정신을 널리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의원 작가. 그의 작은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나 체험장에 머물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유용한 공간이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515 갤러리. 이것도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515 갤러리에서는 올해로 2년째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이면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양림동에 곱게 노을이 물들고
미술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양림 빌리지 콘서트가 시작된다. 작은 전시장에서 행해지는 전문가들의 특별한 연주. 관객과 연주자는 하나가 된다. 양림 빌리지 콘서트는 양림동의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와서 뿌려주신 그 나눔의 정신을 제가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다시 그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획에서부터 출연까지 콘서트의 모든 과정이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양림 빌리지 콘서트. 오늘 공연을 위해 한 달을 준비해 온 예술가들. 그들에게는 전문 공연 무대가 아닌 전시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관객과 가까이 만나야 하기에 쉽지 않은 공연. 하지만 음악으로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큰 연주를 하고 나면 이제 대기실에서 혼자 이렇게 짐을 싸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소규모의 연주다 보니까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또 끝나고도 음악 외에 사람 이제 인간미라고 하죠. 많은 정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콘서트일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딛고 또 다시 이렇게 즐거움을 받으면 관객들도 즐겁지만 하는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양림 빌리지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만을 즐기는 공연이 아니다. 양림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외 난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는 사랑과 나눔의 콘서트. 흐뭇한 동참의 손길이 이어진다. 공연하신 분들이 다 다른 일을 하시면서 개인 시간을 쪼개서 12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공연을 저희한테 그냥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난민들을 도우는데 모금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음악도 듣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값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사람의 선의가 씨앗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양림동. 밤은 깊어가도 양림동에서는 사랑과 나눔으로 행복이 커져간다. 오래되고 작은 마을 양림동. 양림동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도시에서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양림동으로 이끌고 마음을 움직이고 웃음 짓게 하는 것일까? 양림동. 그곳에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